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오늘 진행된 재판 소식을 전해드리는 순서입니다. 요즘 재판은 내란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들은 이제 사실상 이재명 대표래. 이재명 대통령. 입에 안 묻어서 큰일 났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재판은 사실상 정지 상태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지금 선거법 사건이 중지 단계에 들어섰고요. 뒤이어서 아마 대북 송금이라든지 대장동 사건 등등이 모두 재판이 정지 상태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 오밤중 뉴스와 이분 뉴스에서 열심히 취재했던 그 재판들은 이제 끝난 거죠. 사실상 끝난 겁니다. 연기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윤석열이가 저지른 사건들, 즉 내란 사건 재판입니다. 오늘도 재판이 열렸고요. 오늘은 바로 그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이 열릴 때마다 현장에서 수고해 주시는 분이 계시죠? 네, 이분 뉴스 강지호 기자가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란 말이 왜 이렇게 입에 잘 안 붙죠? 저도 아직까지도 대표님 하다가 아차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재명 대표래. 이게 몇 년간 대표님 하다 보니까 아직은 잘 안 붙는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인데 우리가 얼마나 그걸 기다렸는데. 그죠? 네. 자, 오늘은 윤석열 재판이 열렸죠? 네, 오늘은 이제 윤석열 내란 재판이 열린 날입니다. 윤석열 내란 재판이 지금 6번째인가요? 지금 6번째 공판 진행 중이에요. 이제 좀 증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 증언이 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도 증인 신문이 있었나요? 네, 오늘 증인은 이상현 중장, 그러니까 1공수 여단장이 나왔습니다. 1공수 여단장. 참 1공수 여단도 참 보면 한편으로 좀 안 됐기도 해요. 그 1공수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가 작전 지역이다 보니까 쿠데타 할 때마다 맨날 불러 제끼는 거야, 사실. 그렇죠. 네. 이번에도 그래서 1공수 여단이 이제 불려왔는데 참 전후 사정을 보니까 우리가 뭐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거의 그냥 가라니까 갔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이상현 중장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 이제 각종군이 이제 출동을 하라고 시켜요. 그렇지. 딱 갔는데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국회로 가라고 했는데 야 이거 북한 투입 상황인가? 아니면 그렇지. 테러가 일어났나? 이 그렇지.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탄은 들고 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거는 북한과 관련된 소행은 아니구나라고 해서 그렇지. 북한이면 탄을 가져가야 그렇죠. 되니까. 야 이거 소요 사태다. 소요 그러니까 사태다. 폭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폭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국회로 달려가가지고 했는데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요 사태가 아니다. 내란이다. 라고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한마디로 내란군, 반란군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알아채는 순간 너무나 당황하고 또 참담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이제 본인도 참담하다고 느끼고 있고 강당에 자기 부하들 다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12월 4일 이제 오후에 다 재워놓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그 내란의 밤이 지난 그 다음 날 저녁에.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러놓고 상황이 어땠었고 나는 인식을 어떻게 했었고를 설명을 해주고 이거는 내 잘못이니까 내 밑으로 부하가 만약에 그 체포를 당하면 나는 진짜 죽겠다. 이런 자신의 심정 토로도 했었다라고 오늘 진술이 나옵니다. 참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저도 그 이제 나이가 많아서 군대에 갔으니까 저 때만 해도 이제 군이라는 게 그렇게 국민들한테 그 존중받지 못하던 때예요. 근데 그나마 이제 서서히 좀 나아지던 시점에 군대를 가서 나름 대한민국 장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군번도 2개잖아. 병군번, 장교군번 다 있고 그리고 이제 중위로 전역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위 진급 신청을 내면은 예비역 상대에서 진급을 해줘요. 그 예비역 진급까지 했어요. 그래서 대위가 됐는데 나름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한 거였는데 정말 이번만큼은 내가 그렇게 평생 지켜온 자부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야 이제.
근데 내가 이런데 그렇죠. 현역들 특히 반란군에 동원됐던 그 병력들은 어떤 느낌일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런 진술들이 왜 나오게 되냐면 우선 윤석열 측 같은 경우에는 이 이상현 중장의 진술들이 본인한테 불리합니다. 불리하지. 왜 그러냐면 각종군 사령관이 이제 지시를 내릴 때 대통령의 지시다. 국회 문을 도끼를 들고 찍어서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 그리고 전기를 끊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윤석열의 지시,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라고 들었던 사람은 지금 현재까지 이상현 중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김현태라든지 다른 진술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대통령이 아니라 뭐 상부라든지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못 들었다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윤석열 측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거짓말쟁이로 지금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현의 진술은 거짓이다. 그렇죠. 다 상부 이렇게 들었는데 네. 왜 이상현만 그 대통령이라고 들었냐? 네. 그렇다면 이 사람 말이 거짓이다. 그러니까 진실은 상부라고 들었던 건데, 근데 저는 한편 좀 그게 보니까 오늘 그런 것 때문에 뭐 상부냐 대통령이냐 이거 가지고 이상현을 많이 쪼았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좋았죠. 그러니까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네. 이렇게 많이 쪼았는데 한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상현이면 준장이잖아요. 별. 네, 별이죠. 특전 여단장. 근데 이 사람한테 지시를 내린 사람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특전사령관이 상부라고 했으면 두 사람밖에 없어. 장관이거나 원래는 합참 아니면 법무부 장관, 아니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대통령 3명인데 합참은 당시에 없었어.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아니면 대통령이 두 사람밖에 없거든요. 상부라 하나 VIP라고 하나 큰 차이가 없어. 김용현이 그러면 윤석열하고 내란을 짜고 시작한 거잖아. 그러니까 김용현한테 지시를 받았으나 윤석열한테 지시를 받았으나 그게 그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굳이 이상현을 바보로 아니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위해서 몰고 간다 이거죠. 그렇죠. 이상현 수첩에 어떤 게 써져 있냐면 VIP 지시라는 필기가 있고요. VIP 지시. 이 VIP는 윤석열을 뜻하는 겁니다. 아니 군대에서 VIP는 그냥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예, 그냥 V라고 쓰기도 하고 네.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무슨 문건에 V라고 들어가는 경우나 VIP라고 들어가는 경우는 대통령. 그다음에 그 보통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기 회사 그 대빵들 회장들. 회장들 그러니까 뭐 이재용이라든지 뭐 최태원 이런 사람들을 VIP라고 쓰는데 그밖에 공무원 사회에서 VIP라고 쓰면 100% 그거는 대통령을 의미해요. 그렇죠. 근데 VIP라고 쓰면 게임 끝이지. 게임 끝입니다. 근데 뭐가 왜 10인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수첩에도 이제 VIP를 적었었고 그리고 처음에 진술했을 때 검찰한테 상부라고 적었대요. 그러니까 상부의 지시였다. 근데 이게 원래 대통령이라고 각종군이 그랬는데 본인이 아무래도 계엄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되고 아마 이틀 뒤인가 아마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기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상부라고 적은 겁니다. 근데 변호인 측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야 너 근데 상부라고 적었잖아. 근데 상부를 뜻하는 거는 군대에서 대통령을 뜻하는 게 아니야 라고 여러 번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답답한지 뭐라 그러냐면 명확하게 곽종군이 대통령이라 말했다. 아예 못을 박습니다. 여러 번. 아니 상부가 이제 그거는 그때 달라요. 네. 그러니까 하다못해 지방에 있는 또는 최전선에 있는 GOP 부대 이런 데서 상부라 그러면은 뭐 군단이 될 수도 있고 군사령부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안 올라올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여긴 특전사야. 바로 위에가 합참의장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당 그 윗단계면은 그 대통령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상부에 대통령이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무조건 아니다. 아유 참 이해가 안 가네. 군대 갔다 온 사람 맞나? 군대 안 다녀온 윤석열도 답답했나 봅니다. 그래서 6시 이제 거의 다 끝날 때쯤 윤석열이 입을 열어요. 아하. 뭐라고 입을 여냐? 이 상부 관련돼가지고 상부는 대통령을 뜻하는 게 아니다. 장관이라든지 합참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상부라고 하지 누가 대통령을 상부라고 그러냐. 확실히 이 이상현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해요. 윤석열이. 아, 지는 군대도 안 갔다 와놓고 뭔 그러니까요. 소리야.
아니 그러니까 상부라는 말이 대가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뭐 일선 GOP 부대나 뭐 후방의 어떤 뭐 연대급 이런 부대에서 상부라 그러면은 사단, 군단, 뭐 군사령부 이 정도 되지만 네. 특전사에서 상부라 그러면은 합참의장 아니면은 국방부 장관, 대통령이 셋밖에 없어요. 셋밖에 없으니까 상부라 말하면 셋을 말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네. 합참은 여기서 빠져 있어요. 애시당초에. 그렇다면은 나머지 남은 거는 국방부 장관 아니면 대통령. 이러나 저러나 결국 값은 똑같은 값이 돼요. 굳이 이걸 시비를 건다는 거는 군 체계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걸 의미하는데 아 진짜 윤석열 이거 아니 그럼 100번 천보 양번해서 대통령이 상부가 아니라고 쳐. 그럼 남아있는 상부는 누구냐?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김용현입니다. 그럼 김용현한테 지시 받았으나 윤석열한테 지시 받으나 그게 그거지. 참네.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윤석열조차도 강조를 하면서 이상현이 거짓말장이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상현 준장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네요. 왜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야 되느냐? 우선 이 지휘통제실에서 이제 상황실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네.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용현이랑 이제 사령관급들이 여기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이 이상현 준장한테 국회로 가로 출동하라고 말한 거예요. 출동하고 이제 국회의원들 잡아가지고 끌어내고 네. 문을 부수고 이런 지시가 여기 회의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뭐라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직접적인 지시를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회의실이라는 게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직접 일어나거나 아니 국가 위기 상황 막 지진이 일어나거나 이 정도의 이 위기 상황 때 대통령실에서 상황실을 구성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국방부라든지 이런 데로 가야 된다. 근데 나는 그런 것들에 참여를 우선 안 했고 김영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계엄을 시작할 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계엄 실패하고 이제 동료를 해줄 때 그때만 했기 때문에 지금 너 이상현이 지금 너네가 말하고 있는 거는 거짓말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말은 내가 지통실에 안 갔다 이 얘기인 거예요. 지통실에 안 갔다라는 거죠. 회의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CCTV가 나와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JTBC에서 CCTV 공개했잖아. 아 그렇죠. 그런데도 안 갔다 그래요? 안 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야 이쯤 되면은 그냥 배째란 얘긴데. 저는 윤석열이 지금 약간 리플리 증상이 있는 게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예, 자신의 거짓을 진실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그 정도의 느낌이에요. 글쎄 자기 주장에 맞춰가 자기 기억도 재조합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드네요. 그렇죠. 전형적인 리플리 증후군인데, 야 기똥차네 진짜. 기똥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 내용 말고도 검찰 측에서 그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저기 그 대통령실이라든지 네. 비화폰이라든지 CCTV 네. 이와 관련된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고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지금 청구해 놓은 상태죠. 청구를 했죠. 근데 지난달 21일 날. 네. 근데 이게 오늘 신청한 게 아니라 거의 20일 정도. 그러니까 거의, 지난달 21일 날이니까 거의 한 달 된 거예요. 그럼 벌써 이제 18일, 20일 다 돼가네요. 원래는 다른 재판이어서 이미 결정이 나도 벌써 결정이 나야 되고 그렇죠. 거의 다음 공판이면 결정이 납니다. 근데 이번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한 번 또 미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는 좀 앞으로 또 두고 봐야 된다. 아니 이게 정말 이렇게 중요한 자료란 말이에요. 유죄의 중요한 자료가 될 건데 이 자료를 압수수색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끈다. 증거를 수집을 안 하겠다는 취지로밖에 안 들려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우선 윤석열 측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국가 안보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좀 축소를 해야 되고 뭐 경찰청, 뭐 대통령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뭐 경찰청 정도만 이렇게 축소를 해야 되고 날짜 기간 같은 경우에도 너네는 1월 25년도 1월 15일까지 하는데 그게 아니라 12월 4일까지만 해야 된다. 기간도 단축시키고 지금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껄끄러웠는지 우리 변호사 측도 이런 내용을 받아봐가지고 환영한다. 하지만 결국에 뒷내용은 다 앞뒤 자르는 거죠. 중요한 내용들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일단 적어도 뭐 앞뒤를 잘랐다 치더라도
윤석열 측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선 동의한다는 거죠. 축소시키고 날짜도 축소시키지만 우선 동의한다.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이라도 먼저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든가 안 하고 아직 안 난단 말이에요? 네, 아직까지도 의견서 제출하라고 하지 결정을 내지 야, 이 않습니다. 직위원이 이게 문제구나. 그리고 대부분은 이렇게 한번 밀면 다음 공판 때 결정을 내겠습니다. 확답을 해주잖아요. 지기현은 확답을 안 내려줘요. 더군다나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거는 지금 빨리 결론을 내려줘야 돼. 안 그러면 중간에 증거가 사라질 수 있어요. 곧 영장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증거를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를 빨리 얘기를 안 해준다, 빨리 결론을 안 낸다는 게 이건 상당히 의도가 있어 보이네요. 네. 이것만 봐도 사실 지기현은 그냥 작살 내버려야 되는데, 야, 근데 이 룸빵 갔다 온 지기현이가 은근히 개기네 이 사람이. 지금 뻐기고 있다라고 하죠. 아, 진짜 이거 답답한 상황이네요 이거. 네, 맞습니다. 이거 참 윤석열 측에서도 그러면은 윤석열 측에서도 지금 이 증거 자료가 손해는 아닐 거 아니야. 자기들이 안 했다는 걸 이렇게 만약에 안 했으면 안 했다는 걸 밝혀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자료 아니에요. CCTV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죠. CCTV라든지 출입 기록이라든지 그렇지. 뭐 비화폰 통화 내역, 서버시 이런 거 본인들한테도 유리하게 다가올 수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지들이 안 했으면 제일 본인이 진실됐다라면. 그렇지. 근데 사실은 별로 원해 보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여기서 드러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참 짜증이 또 나려고 하네요. 네. 자, 오늘 재판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 윤석열이 문을 부수고라도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지시를 했다. 그렇구나.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쭉 듣고 보니까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그러니까 증인들의 진술을 물고 늘어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무슨 인터뷰 가지고 또 시비 걸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증인이 네. 이제 원래 국회에서 출석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여단장급까지는 출석이 됐어야 되는데 이제 내용이 바뀌어서 사령관급으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상당히 이제 약간 억울한 점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이 계엄에서는 유리창 깨고 들어가는 특전사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내란 직후에 국회에서 그 청문회를 열었어요. 그러면서 자, 군 지휘관들도 다 들어오라. 그래서 처음에는 여단장들도 들어와라. 그러니까 별 하나들까지 들어오라고 했는데 입장을 바꿔가지고 사령관급만 들어와라. 그럼 이제 별 3개급들만 주로 들어오라는 얘기가 돼버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이상현 여단장이 못 들어가게 된 거네. 네. 억울했겠네. 하고 싶은 말이 있네. 그래서 이 JTBC 측이죠. 예, 인터뷰를 했다. 예, 인터뷰를 한 겁니다.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왜 이렇게 참석을 했고 그런 진술을 쭉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본인이 처음에 밝혔을 때 왜 인터뷰를 했느냐? 각정군 사령관이랑 이제 김병주 의원이랑 같이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김병수 TV에서. 예, 그때 각정군 사령관이 그날 처음 알았다. 난 지시를 거부했다 등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맞아요. 내가 이거는 좀 밝혀야겠다. 그날 처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당시에 장병들은 잘 모르고 있고 국민들한테 막 지탕받고 있는데 각종군 사령관은 혼자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이거는 내가 가서 좀 말을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진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변호사 측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대가 안 맞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또? 왜 그러냐면 인터뷰는 12월 6일 날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 JTBC 진술 같은 경우, 녹취록 같은 경우는 12월 5일 날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을 먹었을 거면 7일 날 인터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전날 인터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그게 좀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시비를 거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야, 그러니까 요걸로 이제 시간대가 안 맞다. 네, 근데 이분이 제 생각에 그래도 좀 말을 믿어줘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당시에 이 JTBC 인터뷰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국회로 출동했을 때 계엄이 끝나기까지 30분밖에 안 됩니다. 30분밖에 안 되는데 전화는 수십 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처음에 작성했었던 수첩이라든지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수나 이런 거는 다 틀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치. 분은 좀 틀려요. 예, 분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항상 강조하는 게 내용은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든지 국회를 뚫고 도끼를 들고 찍고라도 들어가라든지 이런 기억은 명확한데 분수는 본인도 약간은 헷갈릴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거짓말 하는 듯이 지금 변호사 측에서 변호를 하고 있는 거죠. 되게 기분 나쁘겠네요, 이분도.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측의 지금 전략은 그냥 물고 늘어지기. 네. 그래서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겠다. 그거 외에는 다른 전략은 없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혹시 오상배 증인 기억나시나요? 아, 그분이 무슨 부관 아니셨나요? 이진우 부관이었죠. 이진우의 수방사 부관. 수방사 부관. 오늘 이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진술을 했었습니다. 네. 윤석열과 이진우의 전화 통화를 사회를 이 사람이 다 듣고 진술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진우 같은 경우에는 1회 2회만 기억나는데 3회 4회 이분이 채워준 사람입니다. 윤석열한테 상당히 불리한 진술이죠. 그랬죠. 그래서 뭐 전화를 했을 때 소리를 질렀다는 둥 그래가지고 이진우가 제대로 답을 못했다는 그렇죠. 둥 뭐 그 과정에서 뭐 끌어내라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는 둥 여기까지 이런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예. 윤석열한테 상당히 불리하잖아요. 그렇죠.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 내용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위병서 관련 그 증거가 있거든요. 시간대가 좀 다릅니다. 이 사람이 진술한 거랑.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전에도 위병서 이 출입 기록이 완벽하지 않다, 정확하지 그죠? 않다라고 예. 얘기를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검사 측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보내가지고 이게 위병서 기록이 정확한지 물어봅니다. 근데 정확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래. 아유, 근데 이거는 위병소 기록 원래 그렇지. 그러니까 대신에 순서는 대충 맞지만 네. 시간 특히 이제 말 그대로 분단위는 안 맞을 공산은 커요. 최대한 15분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어. 그렇죠. 근데 이제 통으로 한 2, 3분은 차이가 날 네,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군대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라로 안 쓰면 다행이죠. 그래서 이 변호사 측이 위병소 시간대가 진술한 거랑 안 맞으니까 이 사람 진술 전체를 지금 부정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거는 저 핸드폰에 보면은 통화 시간이 딱 나와 있는데 위병소 시간하고 안 맞으면 거기 맞춰서 보정을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전체를 뒤집으려고. 진짜를 뒤집으한다. 그러니까 일단 불리하니까 불리하니까. 구체적이고 아주 정확한 유죄 증거들을 탄핵하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거 외에 뭐 특별히 다른 전략도 없긴 없겠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전 오늘 윤석열 첫 번째 공판의 기억이 갑자기 팍 나더라고요. 윤석열이 거의 1시간 넘게 본인 스스로 방어를 하면서 모든 사실들 관계에 대해서 거의 다 부정을 했었어요.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증인들이 나와서 사실을 얘기하니까 모든 거를 이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빠져나가려면. 지가 거짓말쟁이가 안 되려면은 남들을 그렇죠.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뭐 오상배 증인이라든지 뭐 이상현 증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이후에 나오는 증인들도 아마 거짓말쟁이로 만들 것이다. 그거밖엔 그거밖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그 말은 결국에 이 사건의 뭐 최종적인 승패는 지기현이가 누구 말을 믿느냐에 달렸다. 그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통상 같으면 윤석열 말을 안 믿겠으나 지기현 같은 놈은 그러고도 남을 놈이니 윤석열도 약간 그런데 좀 희망을 걸고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해보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재판에 주변 뭐 얘기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항상 보면은 윤석열 보면은 그 몰려와요. 지지자들이. 그렇죠. 예. 근데 요번 지지자들은 그 이전보다는 좀 조금 몰려온 것 같습니다. 숫자가 적었다. 예, 제가 한 10분 정도 아침에 방송을 했는데 가보니까 평소 때보다 한 2배 정도 인원수는 적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재명 반으로 줄었구만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 사람들의 힘이 지금 점점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라는 생각이 좀 친구도 들었습니다. 돈도 떨어질 때 됐어.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또 밥 먹으러 나가는데 거기에 되게 조그만 규모로 집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구단체들이. 네. 근데 마이크를 잡고 현직 대통령 재판은 불법이다라는 거예요.
내후 외환죄는 상관, 내란 외환죄는 괜찮은데. 근데 그렇죠. 예. 잘 모르시는. 근데 갑자기 바로 이재명은 구속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윤석열은 지금 현직 대통령이 아니고 그렇죠. 이재명은 현직 대통령이 뭔 소리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얘기 딱 듣는데 원래 화가 나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약간 승자 포지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가는데 되게 앞뒤 내용이 맞지 않아가지고. 야, 참 아무튼 네. 이 재판이 앞으로 좀 언제 끝날지 좀 궁금하긴 한데 내년까지는 뭐 충분히 끌고 갈 것 같네요. 예, 워낙 증인들이 많아가지고. 게다가 시간을 지기현이가 교묘하게 끌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계속해서 영장 빨리 안 내주는 거 하며 의도가 좀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윤석열 측에서는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아서 상부라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아니다. 난 놀랍다. 와, 이런 어거지를 쓸 수 있단 말이야. 와, 근데 이거를 두 번째 들었어, 이런 어거지를. 아, 그래요? 이런 어거지를 내가 그 전에 누구한테 받았느냐? 정성현이라는 사형수가 하나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안양에서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 한다가 살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안양 초등생 납치 성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돼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안양 초등생 납치 성폭행 사건의 범인 그래 죽인 거예요. 정성현 이렇게 썼더니 이 새끼가 나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어. 명예훼손이라고. 자기는 강간살인이 아니라 강제추행살인이 인정됐다 이거야. 근데 강제추행살인은 성폭행이 아니다 이거야. 아유. 성폭행은 뭐만? 강간만 의미한다는 거야. 와, 나 황당하대? 기가 차더라고. 무슨 뭐 저런 개새끼가 저런 그랬었어요. 예. 그와 비슷한 논리야 이거. 그러네요. 상부에는 대통령 빠진다. 와. 아. 대단해. 야, 대한민국 대통령 한 놈이 수준이 딱 사형수 수준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형을 당하는 거야. 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마 자기 미래를 어느 정도 네, 예측한 게 아닌가. 근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없어요. 예, 보세요. 성폭행에는 강간만 포함되지 강제추행 포함 안 된다. 와. 아. 내가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리겠는데 이 피해자가 여성이 아니라 어린이에요. 어린이. 초등학생이야. 근데 이 정성현이가 죽일 때 어떻게 됐냐면 이제 그 아이 이게 몸에 이렇게 이물질이 들어가요. 내가 이제 난 진짜 말 못하겠다. 이제. 예, 아유. 딱 저 이준석이 생각나고 지금 짜증이 확 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법정에서 그게 이제 강간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요새 같으면 그게 새로 법이 생겼어요. 그 부분이 예. 유사 성행이라고 들어가요. 그래서 유사 성행이기 때문에 유사 강간죄가 됩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강제추행이었어요. 그래서 강간살인이 아니라 강제추행살인이 된 거야. 근데 내용상 보면 더 나쁜 놈이잖아 이거. 그렇죠. 더 나쁜 놈이죠 이거는. 이건 엽기잖아 엽기.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준석이 말만 한 거 가지고도 우리 그 난리를 치는데 내가 참 지금도 내 그 말을 하면서도 참 너무 민망해 죽겠는데 더군다나 이게 어린아이잖아. 그렇죠. 근데 나는 말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놈은 이제 그 실행을 한 놈이잖아. 아. 그런데 나는 강간살인이 아니라 강제추행살인이라서 성폭행 아니다. 와, 진짜 개새끼 아니야. 사람이 아니죠. 예. 금수죠 금수. 그 놈의 발언하고 상부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윤석열 발언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똑같습니다. 예, 이래서 제가 볼 때 윤석열은 사형이 선고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참 제가 오늘 이게 입을 양치질하고 귀를 씻어야지. 이제 참 섬뜩하네요. 용조처럼 길을 씻으러 가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오늘 좀 불쾌하셨다면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거 참 욕을 하려다가 욕은 못하고 제가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서 영 찜찜하긴 하네요. 아무튼 그런 놈하고 윤석열하고 꽤 비슷하다. 뭐 이 얘기. 네. 요걸로 마무리 좀 지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재판이 있었고 이번 주 또 재판이 어떤 게 있나요? 이번 주 재판은 상당히 많습니다. 어, 어떤 재판이 있느냐? 화요일 날 이 사령관들의 재판 내일. 예. 내일 있고요. 수요일 날 송영길 대표의 재판. 그리고 목요일 날은 김영현 재판이 또 있습니다. 아하. 마지막 금요일 박정훈 대령 재판이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는 그동안 미뤄졌던 재판이 한꺼번에 열리는 그런 때군요. 그렇죠.
세 5일 개- 내내. 그렇죠. 예. 이 3개의 특검 중에 2개의 특검이 들어가 있는 재판이죠, 사실상. 자,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에는 글쎄 올해 약간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아, 나머지 사령관들의 재판 이것도 볼만하겠네요. 네. 예. 사실상 박정훈 대령 재판은 사실 거의 기적처럼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예. 예. 2심도 기대해 볼 법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내일 또 뵈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뵙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